이 영국도요. 금리가 하도 많이 올라서 금융상품들이 금리가 급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줄이 중단했다고 해요. 네, 뭐 전 세계가 다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나 이슈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영국이 이 서둘러서 이제 국채 관련한 맞아요. 대책을 중앙은행에서 내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반등의 포인트이고 오늘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QE라고 하면 다시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건데 네. 단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파운드화가 급속하게 추락하면서 영란은행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초반에는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장 중반에는 플러스로 전환했는데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보이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위험 자산 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래 1파운드에 2달러까지 갔었던 환율이 지금은 1파운드에 1달러, 즉 페리티까지 간다라는 그런 공포가 사실 있었습니다. 긴축의 와중에 아까 계속적인 얘기가 나왔었지만 감세안이 나오면서 재정 지출과 감세안으로 물가의 상승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영국의 국채가 급속도로 이제 하락을 했었죠. 수익률은 높아졌고요. 금리가 올라갔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금융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주택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영란은행이 나섰습니다. 단기이긴 하지만 국채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일단의 안도 심리가 제기가 된 건데 이로 인해서 달러화가 1% 이상 하락했다는 점이 어제 시장의 어떤 훈풍의 주요 결정체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제 장중에 제일 우려됐던 게 영국의 신용 리스크, 네, 맞아요. CDS 프리미엄까지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금융위기 때나 혹은 IMF 때와 같은 그런 시스템 위기가 올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마 중앙은행이 나서지 않았다면 영국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영국의 연기금들도 지급 불능에 빠질 우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여기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 자기 실현적인 예언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액션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안도 심리인데 10월 18일까지의 단기 QE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말부터는 다시 QT, 즉 재매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파운드화가 안정을 정말 찾을지 그리고 물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긴축의 속도가 완만해질지는 정말 10월이 좀 이렇게 전환의 월, 예.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달쯤 벌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달 안에 뭔가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또 굵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본적인 게 해결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래도 네.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미 국채 가치 수익률이 급락을 보였다는 겁니다. 장중에는 4%까지 올라갔다가 장 종가에는 3.7%까지 10년물이 내려앉았는데 아까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이슈도 있었지만 어제 무려 6명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긴축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상단 이상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2년물 기준으로는 4.3%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 이상까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었다라는 점, 즉 터미널 레이트, 이제 연준의 긴축의 어떤 목적지가 보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이제 내려갈 길을 찾는 건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뉴욕 현지에서도 연결해봤지만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을 보이다 보니까 물가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진다라는 쪽에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10월 13일에 미국의 물가가 나올 텐데 예상치는 8.1%지만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이 또한 나스닥이라든지 그동안 좀 힘들었던 주식시장에 아주 훈풍을 부는 하나의 네. 요인이었습니다. 뭘까요? 네. 담비 같은. 네. 자,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 시작이 된 것은 미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들이 하나씩 보이면서 금리도 떨어져서 그래서 일단 한쪽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잠잠해지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제 그렇죠.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영국이라든지 다른 중앙은행들이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성공을 하려면 미국의 긴축의 속도가 지금 이상보다는 뭐 예상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예. 오히려 예상보다는 조금은 더 완화된다면 완만해져야죠. 우리나라도 이제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바이백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나마 어제 시장이 영국의 어떤 QE에 손을 들어준 거는 네. 미국의 어떤 긴축이 예상 밖으로 더 강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어디서부터 뭔가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미 증시에서 강세 테마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에너지, 두 번째는 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는 렌터카인데요. 렌터카 하면 또 리오프닝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리오프닝 내에서는 선순환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크루즈 업체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그제는 카지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테마는 아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고, 특이한 거는 어제 이제 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젠이 40% 오르면서 전체적인 이 제약 바이오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사실은 바이오주가 장이 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금리의 상승세가 조금은 완만해지고 여러 이제 어떤 알츠하이머라든지 암과 관련된 이제 테스트가 고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투심도 조금은 환기가 됐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어제도 저희 이 시간에 한국의 제약바이오주를 봐라라는 말씀을 드려서 네. 이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네. 에너지는 최근에 또 WTI가 오르면서 맞아요. 우리도 어제는 에너지 가스 관련 주식들이 단기 테마로 일단 형성이 됐는데 이건 좀 연소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일단은 들어요. 10월 초에 다음 예. 주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허리케인이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상승을 부채질했고 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밖 하락을 보이면서 유가가 한 4에서 5%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예전만큼의 상승은 그렇죠.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그렇죠. 최근에 달러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다 같이 또 무뎌졌던 주식 중에 하나가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쪽이었거든요. 근데 에너지도 반등이 나올 때 같이 좀 먼저 치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좀 놓치거나 내지는 주도주였었던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 리오프닝 테마. 네. 최근에 필수 소비재에 이어서 카지노 네. 그리고 오늘은 렌터카 렌터카. 주식까지 함께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